제가 스펙을 초월하는 채용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입사지원서입니다. 입사지원서나 자기소개서는 다른 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지원서를 보시면 스펙을 적는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 구분, 지원 분야,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전자우편만 적으시면 지원서가 다 완성이 됩니다. 스펙 초월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NCS는 약자가 뭔지 아시죠?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competency라는 게 있는데 역량이라고 하죠. 뭐와 관련된 역량일까요? 직무 역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핵심은 이 직무입니다. 직무.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하시는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정비, 기계, 연구, 인사, 교육, 뭐 경영 관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직무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돼서 뭘 평가를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를 자기소개서와 면접 혹은 뭐 실기, 필기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스펙은 보지 않습니다. 즉, 이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만 있으면 학력이 필요가 없고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연세가 50세를 되신 분들도 그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만 있으면 이제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기초능력은 어떤 직무와 상관없이 직장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을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서류 혹은 필기, 뭐 면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다 평가가 됩니다. 이걸 바로 NCS의 어떤 기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직무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준이 과연 뭘까요? 여기 보시면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있습니다. 이 수준은, 죄송합니다. 이 수준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번에 일반 사무직 신입을 뽑는다. 그러면 채용공고에 우리는 이번에 이 수준으로 뽑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채용공고가 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수준과 2수준에 해당되는 그 어떤 역량, 지식기술 태도, 그것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 다음 시간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직무일 경우에는 뭐 3수준, 4수준 기업마다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르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직무와 관련된 수준입니다. 다음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건 뭐냐면 직업기초능력입니다. 총 10가지입니다. 의사소통 능력부터 밑에 직업윤리까지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0가지를 전부 다 갖추고 있긴 힘들죠. 슈퍼맨이죠, 슈퍼맨. 그래서 아마 그 뽑는 직무 단위마다 10가지에서 한 3, 4가지 정도, 많게는 뭐 5가지 정도 이렇게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이 직무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고르겠죠. 그것도 아마 채용공고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직업기초능력은 자기소개서 항목으로도 쓰입니다. 기존의 기업들마다 자기소개서 항목이 다 달랐죠. 가지수도 달랐고 내용도 달랐는데, 지금 표준적인 그 NCS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직업기초능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태도를 본다고 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원 직무를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채용 예정자 모집하기. 여기 보시면 수준이 있습니다. 이 수준이네. 이 수준에 맞는 직무를 한번 찾아가 봤더니 이런 능력 단위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직무 내에 여러 개의 수준이 있고 수준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 단위 중에 하나가 채용 예정자 모집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내에 있는 하나의 업무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능력 단위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 수준으로 이번에 뽑는다고 하는데 인사를 보니까 쭉 내려와 봤더니 채용 예정자 모집하기란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으셔서 보시면 수행 준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수행 준거는 아마 면접에서 질문으로 주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아까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 기술,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용 예정자 모집하기 관련된 지식은 조직에 의해 홍보 매체 활용, 취업 규칙.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시든지 혹은 학원에서 배우시든지 이론으로 배우시는 거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테스트할 겁니다. 뭐 필기든 면접이든. 그 다음에 기술은 뭘까요? 지식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 현장에서 해본 것, 그러면 우리 기술이 쌓이죠. 자전거를 타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교육하는 걸 듣고 자전거 저렇게 타는 거구나. 지식이 쌓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전거를 바로 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비틀비틀 넘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해가면서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30년 후에 다시 자전거를 탄다고 하더라도 다시 탑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이죠. 실제로 해본 것. 이제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실제 현장에서 해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돈을 주지 않는 곳에 가서라도 해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뭐 이공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아니면 전문대라든가 실업계고에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외의 직무들을 보시면 실제로 기술을 학교에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실무에서 현장에서 해보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를 보시면 개방적 의사소통, 전략적 사고, 사교적 태도, 적극적 태도 이런 게 있겠죠. 하나의 어떤 자세, 인성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이 태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NCS라는 것은 해당 직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준별 어떤 능력 단위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의 지식, 기술, 태도 이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NCS 때문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에서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한 단어, 즉 역량이란 단어로 표현을 해서 이미 역량 평가를 통해서 채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존의 그 대기업과 이 NCS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 대기업에서는 스펙을 점수에 반영을 했죠. 혹은 스펙을 통해서 서류 전형으로 1차적으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부 다 100% 지식, 기술, 태도라는 역량에 집중된 것이 NC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시나요?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다음번 강의 홈페이지 활용편을 통해서 좀 더 이해도를 깊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번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